의령군 국류면 봉황산이 마주 보이는 평촌 마을입니다. 6월의 한가로운 빛이 쪼이는 이곳 평촌 마을의 하늘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40년 전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당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비극의 현장입니다. 정면에는 일봉사 일주문이 보이고 그 오른쪽으로 의령 416 추모공원으로 들어가는 봉황교 다리가 있습니다. 이 추모공원은 작년 4월 26일을 기하여 건립되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우범권의 총기 난사 사건, 국루경찰관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6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3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상자들이 병원 도착 직후나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으므로 실제 사망자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 경찰에 의해 국류면의 여러 개 마을이 비극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사망 56명, 부상 35명으로 축소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추모공원의 비석에도 정부에서 축소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또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조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비극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국류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을 현재 난강문학지에 연재하고 있고 또 이 연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소설 국류에서 집중 거론될 것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 년이 지난 2024년 정부와 의령군은 비극의 현장에 추모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령탑의 조형물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손이 봉황새를 감싸는 형상, 경찰의 마크도 봉황새입니다. 마치 사람이 경찰을 감싸고 보호하는 듯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사람을 해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봉황이 사람을 해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봉황을 보호하는 듯한 형상의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미워도 경찰을 보호하자는 역설적 메시지를 담은 것인가요? 행사를 하거나 조형물을 세울 때 그것들이 가지는 상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이나 추모비는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의령 426 희생자 추모공원이라는 막연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날의 기억이 잊혀지나요? 그날의 기억을 잊어버리자고 이 추모공원을 설립하였나요? 이를 설립한 의령군이나 건립위원회 측에 왜 그런 명칭을 사용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두루 기억하는 명칭을 쓸 의향은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지난 6월 말, 저는 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맞은편 일붕사에는 관광객과 불자들이 가득했지만 이곳에는 개미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 추모공원을 건립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건립 자체의 의의를 두고 있다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픈 역사는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 기억마저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령탑은 봉황산을 정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봉황, 사건이 일어난 마을과 마주한 산도 봉황산, 그리고 이 추모공원에 입장하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다리도 봉황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위한다는 전설 속에서의 봉황이 이 마을에서는 사람을 해친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번곤의 공류 사건은 당시 단일 총격 사건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기네스북을 발행하는 기네스위원회에서 이런 종류의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범죄 기록은 신기록을 의식한 범죄자가 추가적인 사상을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 이상 등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 의미 없는 구름이 조용히 이 비극의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모하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